여러분 안녕하세요.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중급의 성하연쌤입니다. 자, 오늘은 40회 기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기출문제 잘 정리하셔서 단번에 합격하시길 빌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언제든 나오는 1번부터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시대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항상 나오는 문제죠. 구석기 아님 신석기 아님 청동기 아님 철기. 자, 서울 암사동 유적 나왔습니다. 정착 생활이 시작된 그렇습니다. 바로 신석기가 되겠지요. 자, 그래서 어쩌고저쩌고 새로 발굴된 유적. 그래서 여기에서 문화를 재조명한답니다. 빗살문이 나왔죠. 그죠? 움집 나왔죠. 그러면 신석기가 되겠습니다. 흑유석대 석기를 잘 모르더라도 이미 위에 있는 빗살무늬와 움집을 통해서 다 알 수가 있겠죠. 그죠? 그리고 아예 이렇게 그림도 나와져 있습니다. 따라서 소를 몰고 밭을 갈 수는 없어요. 그죠? 우경이 시작되는 건 철기 시대고요. 가락바퀴로 실을 뽑을 수는 있겠네요. 신석기 시대에도 대표적인 유물 유적 중에 하나가 바로 가락바퀴가 되겠죠. 그래서 주조를 했더라. 그 옷을 만들어 입었더라. 직조 생활 기억해 주시면 되겠죠. 주조가 아니라 직조요. 자, 3번. 새로 낫을 만드는 대장장이 철기시대겠죠. 비파형 동검을 들고 있는 군장 청동기입니다. 미송리식 토기는 청동기가 되겠죠. 항상 구신, 청, 철 여기 잘 나오니까요. 시기별로 도구 잘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다음 자료의 풍습이 있었던 나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그래서 철기시대 여러 나라 풍습 항상 나오는 거죠. 자료를 봤더니요. 장사 지낼 때 큰 나무 곽을 만드는데 길이가 10여 장이나 되면 어쩌고 중요한 건 사람이 죽으면 시체를 임시로 매장했다가 살이 다 썩어요. 뼈만 추려가지고 여기에 안치를 하는데 온 가족의 유고를 가족 공동묘가 되겠습니다. 옥저의 풍습이 되겠지요. 자, 그렇다면 옥저를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신성지역인 소도는 삼안에 있겠죠. 혼인 풍습으로 민면을 이게 바로 옥저가 되겠습니다. 빈민국제의 진대법은 이제 잘 나오는 고구려, 고국천왕 가주시고요. 여러 가들이 별도로 사출도, 마가우가 저가구가 부여가 되겠습니다. 사회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범금 8조 고조선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항상 뭉뚱그려서 잘 나오더라 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역사박물관 신라. 그래서 신라왕에 대해 알아봅시다. 23대 왕. 우리가 사실 신라는 달달 외우진 않아요. 옆에 업적을 보고 찾아주시면 됩니다. 병부, 그리고 율령, 건원, 공복 나왔습니다. 바로 법흥왕이죠. 이런 법령과 관련된 왕, 법흥왕이 되겠는데요. 자, 그럼 법흥왕이 평양으로 천도를 왜 합니까? 그죠? 저거 장수왕, 고구려의 장수왕 업적이고요. 22담로 설치, 백제, 무령왕이 되겠습니다. 금관가야를 병합한 게 법흥왕, 금관가야 말고 대가야는 진흥왕이 되겠죠. 그죠? 구분 잘 해주시고요. 독서 삼품가는 통일신라 원성왕, 시기가 너무 늦죠. 황룡사 구층 목탑이 건립됐던 건 선덕여왕 때 일입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제 모습 찾기가 끝났다. 이거 최근에 아마 신문에서 보신 분도 있으실 텐데요. 백제의 오래된 고탑 되겠습니다. 자, 최근에 수리를 마쳤어요. 백제 무왕 때 창건된 미륵사. 힌트 많이 줬지요. 미륵사지 석탑. 모양이 좀 특이해요. 왜냐하면 원래는 목탑의 양식인데 우리가 석탑으로 만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목탑 양식이 반영된 석탑이다. 바로 누구? 5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전북 익산 미륵사지 석탑 되겠고요. 나머지 탑 좀 보시자면 얘는 모전석탑 분황사 되겠습니다. 신라가 되겠죠. 그리고 요거가 바로 신라 경주 불국사 다보탑 되시겠고요. 그리고 얘는 5층이니까 정림사지 5층 석탑. 요것도 백제 탑이긴 하네요. 자, 그다음에 첫 번째 것 같은 경우에 층을 세보시면 1, 2, 3, 4, 5, 6, 7, 8, 9 9층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평창 월정사 8각 9층 석탑이 되겠습니다. 고려 시대의 탑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라별로 문화 잘 구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불상이 아니면 탑이 나오고요. 탑이 아니면 불상이 또 나오겠죠.
자, 이번에는 밑줄근 이전투가 일어난 시기를 연표에서 옳게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중국 경극이 나왔습니다. 중국과 관련된 뭔가 우리 역사겠죠. 봤더니 등에 5자루의 칼을 쥐고 긴창을 휘두르며 당태종을 쫓는 연개소문 나와져 있습니다. 연개소문의 정면인 거죠. 설인귀의 대결이 동목관을 무대로 펼쳐집니다. 연개소문과 대당, 그래서 당태종이랑 안시성 싸움 일어나는 거죠. 그죠? 최근에 영화도 개봉해서 또 이제 시기에 맞춰서 나온 문제인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것은 고구려가 수하했던, 당과했던 수당전쟁 고시기다라는 것을 연결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수나라 같은 경우에는요, 살수대첩 을지문덕 장군이 승리로 이끌게 되죠. 그죠? 그런 다음에 수나라는 이제 뭐 지네 나라의 문제도 있겠지만 어쨌든 나라가 망해요. 새롭게 당나라가 등장을 하게 되는데 초반에는 고구려한테 뭐 그런 게 없다가 당태종이 즉위한 다음부터 고구려를 막 압박하기 시작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에 대비해서 연개소문이 쌓았던 게 바로 뭐 천리장성이더라 라는 것까지 기억해 주셔야 되겠죠. 그래서 살수대첩 이후 천리장성 축조된 다음에 바로 여기가 바로 당나라와의 안시성 싸움이더라 라는 것으로 연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연개소문이 이렇게 천리장성을 축조를 하고 나서 이 시점에 이렇게 당과의 안시성 싸움까지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동성, 배감성 이런 성들도 함락이 됐었죠.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다음 자료를 활용한 탐구 주제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보장왕의 서자 안승이 사천여호를 거느리고 신라에 귀부를 했대요. 당 고종이 어쩌고 저쩌고 나와져 있죠. 그죠? 그리고 백제 주류성이 마침내 그래서 안승 그리고 주류성, 임존성 전부 언제입니까? 그렇습니다. 삼국 통일을 하던 그 시점에 백제 부흥운동, 고구려 부흥운동이 일어나던 그 시점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죠? 자, 그래서 요 시점과 관련된 거 골라주시면 진흥왕 나오면 안 되겠죠. 그죠? 한강유역 차지할 때니까 안 되겠고요. 삼국의 지방행정구역과도 관련이 없고 근초고 광개토 아닙니다. 이들은 누구예요? 삼국통일 과정에서 유민들이 이동하면서 부흥운동 일으켰던 그래서 복신, 도침, 흑치상지, 안승, 고연무 이런 사람들 기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한반도 고대 문화의 일본 전파에 관련된 문제가 되겠는데요. 아즈키 왕인 혜자 담징, 그래서 문화유산으로 수산리, 가야토기 또 뭐가 있을까라는 겁니다. 자, 일본에 전파돼서 영향을 줬던 거 정말 잘 나오는 거죠. 금동, 미륵보살, 반가사유상 되겠습니다. 일본은 나무가 많으니까 이거 모양은 비슷한데 목조로 만들었더라 라는 거 좀 연결해 주셔야 되겠죠. 청자는 고려고요. 수월 가늠도 이것도 고려입니다. 해허가 그렸던 그림이고요. 동의보가 망부일구는 조선이지요. 이거는 허준이고요. 요거는 이제 세종 때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너무 맞지가 않아서 쉽게 푸실 수 있으셨을 문제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김음돌이 도모하던 영모가 세상에 드러났다. 김음돌의 난을 진압한 신문왕이 되겠죠. 그죠? 그리고 그 이유, 즉 지금 통일 이후예요. 통일 이후 가가 있고 조세를 독촉하러 관리가 왔다. 세금을 거부하자 원종과 애노에 난 통일신라 말에 있었던 그러한 사건이 되겠죠. 즉 신라가 통일한 다음에 이를 골라주셔야 되는 겁니다. 자, 2차 돈의 순교 법흥왕이니까 고르시면 안 되겠고요. 고려는 아직 등장도 하면 안 되겠죠. 자, 나당 전쟁이 발발하였다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나당 전쟁 같은 경우에는 삼국 통일 시기이기 때문에 신문왕보다 이전이겠죠. 고르시면 안 되겠습니다. 김원창이 반란을 일으켰다. 그렇죠. 통일신라 시기에 웅주도독, 김원창, 그리고 장보고 이런 사람들의 난이 있었더라.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이사부의 우산국 정벌, 요거는 이제 지증왕 13년 섬나라 우산국 가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자, 이번엔 요 사신을 파견한 국가의 대외교류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셔야 돼요. 봤더니 수도인 상경성을 떠나려니 갔더니 여기 산둥반도 등주에 자, 우리나라 사신을 위한 숙소가 있더라. 발해관이겠지요. 자, 여기서 또 푹 쉬어서 당나라 장안까지 가야 된답니다. 자, 그러면 상경성이 수도인 나라 발해가 되겠죠. 자, 그럼 발해랑 관련된 거 골라야 되는데 낭랑과 외가 왜 나옵니까? 가야 되겠고요. 게시와 후시 조선이고요. 일본도를 경유해서 일본과 교역합니다. 발해에는 5도가 있었죠. 그죠? 그래서 조공도, 영주도, 그 다음에 신라도, 일본도 이런 여러 가지 거란도까지 해서 5개 도가 있어서 각각의 나라랑 교류하는데 사용이 되었습니다.
자, 청해진 설치해서 해상무역 전개한 거 장보고 통일신라고요. 병란도를 통해 아라비아 상인 고려가 되겠죠. 이를 통해 우리가 코리아로 알려지게 됩니다.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문화유산의 사진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우선은 이걸 옳게 연결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예요. 계급사회의 출현을 보여주는 지배층 무덤, 당연히 고인돌 가주셔야 되겠죠. 강화도. 자, 대모황쟁을 위한 새로운 도읍, 또 강화도가 되겠습니다. 그죠? 구려궁지 되겠고요. 또 이것도 마찬가지로 강화도겠죠. 자, 미군에 맞선 어제연 부제. 그러면 미국산 광어. 바로 어제연은 광성보더라라는 것으로 연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번 가주시면 되겠고요. 장군총 무덤은 고구려 무덤이지요. 백제 석촌동 돌무지 무덤과 유사하여 둘의 연결을 보여주는 무덤이고요. 참성단은 단군, 그리고 3년 산성, 이거 잘 나오지 않는 건데 신라의 산성 되겠습니다. 해인사 장경판전은 8만대 장경을 보관하는 조선시대에 만들어진 이제 전각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연결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밑줄 그은 정책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이번에 최승로가 배합계 시무 28조를 올린 것을 알고 있는가? 나왔죠, 그죠? 최승로가 누구한테 이거를 보냅니까? 성종에게, 그죠? 그래서 유교 정치 하세요 라는 것을 알렸습니다. 그의 건의를 받아들여 유교 통치체제 정비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을 하고요. 그것뿐만 아니라 모두 파견하더라. 12목을 파견하더라. 그래서 지방에 물산이 풍부한 곳에다가 12목을 이제 설치하고 지방관을 파견하게 되는 거지요. 자, 별무반을 창설하였다. 이거 윤관의 별무반이죠. 그죠? 자, 그리고 해동통보 나와져 있습니다. 숙종대고요. 교정도감 설치한 거 요거는 이제 최충원, 그리고 노비안건법 실시한 건 광종이지요. 그래서 고려 시기 잘 연결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최승로, 시무 28조, 성종, 그래서 12목까지 가주시면 좋겠죠. 자, 가에 들어갈 용어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992년 세워진 국립교육기관으로 유학부와 기술학부가 있었고요. 유학부에서는 논어와 효경 그리고 이런 것들을 배웠고 기술학부에서는 유락, 서학, 산학 같은 공부를 했대요. 그죠? 그러면 성균관에서만 이런 거 가르치겠어요? 아니거든요. 요건 이제 고려가 되겠습니다. 국자감으로 가주실 필요가 있겠죠. 그죠? 자, 경당, 요건 이제 지방에 있었던 거. 그리고 서당은 조선시대 초등교육기관이라는 거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요. 경당은 발해. 그리고 서원하고 사부학당도 조선이지요. 그죠? 그래서 조선은 유학교육만 주로 하지 이런 기술학 같은 걸 가르치는 학교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국자감은 그렇지 않았죠. 고려와 조선이 성격이 많이 다르구나 라는 것을 또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음 건의의 결과 나타난 사실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봤더니 이름도 다 졌죠. 공민왕하고 신돈 나왔습니다. 권세가들이 부당하게 빼앗는 토지와 노비를 본래 소유주에게 전민 변정 도감 되겠죠. 그죠? 그리하도록 하라. 그래서 전민 변정 도감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논과 민, 백성을 다시 바르게 바꾸는 게 전민 변정 도감이 되겠죠. 자, 흑창 태조 때지요. 그리고 전시과가 제정됐던 거 시정전시과 경종 되겠습니다. 이자겸이 난을 일으켰던 거 인종 때고요. 서경천도 운동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시기 고려 같은 경우에도 다양한 왕들이 있기 때문에 시점별로 잘 기억해 주셔야 되겠고 너무나 쉽죠. 신도나면 전민명령도가 무조건 바로 나와주셔야 됩니다.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셔야 되겠는데요. 순천의 송광사입니다. 보조국사 진울이 되겠죠. 그래서 권수 정해결사, 정해쌍수 하면 같이 나와야 되는 거 도노점수, 그죠? 깨달아야 되겠죠, 그죠? 도노점수를 강조합니다. 왕호천 축국전 해초, 그리고 화엄 일승 법계도 화엄종이잖아요. 의상 되겠고요. 유불일치설 해심, 그리고 해동 천태종 의천, 천태종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승려들의 업적도 항상 구분하는 거 잘 나오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고요. 자, 다음 대화에 해당하는 문화유산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고려시대 불교 문화유산 나와져 있는데요. 고려 초기에 만들어진 석조불상, 그래서 국보로 승격이 됐는데 지방 세력의 개성, 그래서 되게 웃기게 생겼죠. 머리가 겁나 크게 생긴 논산 관촉사 석조 미륵보살 입상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 고려니까 신라는 고르시면 안 되겠지요. 그죠? 경산도 마찬가지로 신라고요. 서산 용현리 마에 이거는 충남이 니까 그죠? 바로 백제가 되겠습니다. 지금 여기 5번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고려 건데 잘 나오는 그런 불상은 아니에요. 하지만 요 이제 팔공산도 마찬가지고요. 요 세 개는 정말 그 각 나라의 대표적인 불상으로 잘 나오는 불상이니까요. 꼭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인물의 활동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호는 익제라고 나와져 있는데 고려 후기의 학자이며 정치가 만권당 나왔다면 이분은 누굽니까? 이재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원나라 학자들과 고려하면서 이렇게 문화시중이 되기도 했던 그런 인물인데요. 그래서 성리학을 고려에 들여왔던 인물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분이 정방을 왜 설치합니까? 그죠? 최우가 정방을 설치했고요. 이재현 같은 경우에는 호가 익제만 호가 아니라 여공도 이재현 선생님의 호입니다. 그래서 여공패설을 저술하였다. 가주시고요. 화약제조법 최무선, 정계와 계백요선은 왕이 지었죠? 태조왕건. 과거제 도입을 건의했던 건 쌍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이재현 아저씨가 누구였는지 잘 모르겠고 익제 잘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머지가 확실히 아닌 걸 좀 알겠죠. 그래서 2번 찍으시면 정답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좀 나머지는 쉬운 보기들이 나와져 있기 때문에 그렇게 좀 반대로 유추를 해보셨다면 또 쉽게 푸실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특별한 서비스. 하치하차 하치하차 정답! 같이 하자 친구야 에듀윌 유료 회원! 친구 소개하고 현금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조선 성리학의 발전에 기여한 이황 나왔습니다. 이황 있으면 왠지 이가 있을 것 같은 느낌. 자, 이황이 나왔는데요. 이황의 탐구 내용, 뭐 동방의 주자, 기대승 뭐 이런 거 안 봐도 이미 이황이라는 걸 다 줬으니까 이황 고르시면 되죠. 이황이 지전설을 주장하진 않겠죠. 홍대용 되겠고요. 여전론, 정전론, 정약용입니다. 자, 강화학파의 주요 인물 나오죠. 정제도 되겠고요. 대동여지도 하면 김정호가 되겠죠. 이하면 성악 10도가 되겠고요. 성악집 2호는 이이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오늘 오전 성균관을 비롯한 전국의 가에서 공자 등의 성현의 제사를 지내는 석전제가 열렸대. 조선 초기의 가는 유학 진흥을 위해서 전국의 부, 목, 군현에 하나씩 설립되었던 기관입니다. 즉 지방에 세운 학교다. 그래서 고향학교, 향교가 주시면 되겠습니다. 성균관 이전에 향교 있고요. 서울에 사부학당이 있고요. 그리고 그 이전에는 초등교육기관 서당이 있겠죠. 자, 그러면 향교랑 관련돼서 고르면 자, 지금 지방에다 하나 설치를 했어. 근데 지방에 가르칠 만한 인물이 없을 수도 있잖아. 그러니 나라에서 만들었으니 보내야죠. 그게 바로 중앙에서 보내는 겁니다. 교수나 훈도를 임명한 게 바로 향교가 되겠죠. 자, 문헌공도 아니고요. 공무여행자에게 마피를 제공한 거 역이 되겠죠. 역원. 그리고 외국에 사시는 통역을 전담하면 역관일 것이고요. 흥선대원군에 협파된 건 서원입니다. 헷갈리시면 안 돼요. 서원은 나라에서 만든 것이 아닙니다. 개인이 만든 것이더라. 최초는 주세붕의 백운동 서원이 되겠습니다. 자, 가에 들어갈 이 기구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의 장령에 임명이 되셨다고 하는데요. 가의 업무에 대해서 소개해 주세요. 관리들의 비리를 규찰하고 풍속을 바로잡으며 자, 그렇다면 3사 언론기관 중에 하나겠죠. 사헌부, 사관원, 홍문관 중에 헌병대 같은 역할을 하는 사헌부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사헌부 골라주시고요. 나머지만 봐도 좀 쉽게 풀 수 있는 게 의금부는 죄인 압송하는 거잖아요. 한성부는 수도를 이제 관리하는 거고 춘추관은 역사 편찬, 승정원은 왕의 비서기관이죠. 그러면 왠지 느낌상 사헌부구나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밑줄근 이지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전하는 동아시아의 세계 지도 중에 가장 오래된 지도 아래쪽에 보시면 권근이 쓴 발문에 의하면 중국에서 어쩌고저쩌고 새로 편집을 했는데 중요한 건 중국이 겁나 크고 조선이 그 다음으로 크고 일본이 오히려 더 작다라는 거죠. 당시 조선의 세계관, 그러니까 조선 초기가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노노. 그죠? 그때는 고려만국 정도가 다 들어오죠. 이 지도는 어떤 제도예요? 정말 우리 혼이 쏙 빠지죠. 혼일강리 역
역대국도 지도가 되겠습니다. 지금의 생각으로 보면 정말 말도 안 되는 지도인데 이때 태종 때에는 그렇게 생각을 했던 거죠. 중국 중심의 세계관을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동국지도는 최초로 백리척 사용했던 거고 팔도총도는 독도 있는 거고요. 고려만국전도는 이제 조선 후기에 들어와가지고 실제 지금의 세계지도와 비슷한 우리 조선인의 그런 세계관을 넓혀뒀던 지도가 되겠고요. 천상열차 분야지도는 천에서 느껴지듯이 그렇죠. 천체를 관측해서 그 별자리를 그린 지도가 되겠습니다. 자, 가나다 학생이 발표한 전투 일어난 순서대로 좀 가보시자면요. 임진왜란 전투 나와져 있는데요. 임진왜란이 어떻게 시작했는지 좀 생각하시면 더 쉬울 거예요. 위치 봐주시면 행주산성 나와져 있죠. 그리고 충주 탄금대 전투 나와져 있고요. 그리고 명량 나와져 있습니다. 명량은 그렇죠. 정유재란 때 일이 되겠죠. 그죠? 그럼 가장 먼저 일본군이 어디서부터 와요? 부산에서부터 올라와요. 그죠? 막 올라와요. 수도까지. 자, 그 중간에 충주를 거쳤어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신립이 이제 결사항전 하지만 안 돼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제 올라가서 행주상성에서도 패배를 하게 되는 거고 점점 행주 승리했지만 또 계속 올라오는 거죠. 그래서 계속 북상을 하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순서대로 가면 나, 가, 다가 돼야 되는 거겠죠. 이렇게 오랜 기간 임진왜란이 일어난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주요 전투는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죠. 위치 생각해 주시면 돼요. 부산에서부터 충주 지나서 서울 치고 올라오고 그리고 점점 올라가다가 우리가 제해권 장악하고 잠깐 휴전되다가 걔네가 뭐 하는 거예요? 그렇죠. 다시 정유재란 일어나는 거죠. 휴전회담 결렬해서 그래서 명량, 뭐 노량해전 이런 전투들이 있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군사조직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1594, 예, 또 임진왜란 때가 되겠죠. 그죠? 왜군을 무찌를 천병으로 기대감 높아 유성룡의 건의에 따라 이것을 편제를 했는데 신분의 관계가 없습니다. 병사를 모집해요. 쌀도 줍니다. 우수병사는 이제 금군으로 발탁돼 기회까지 있고 면천의 혜택까지 너무 좋죠. 그죠? 모집에 응하는 자가 막 사방에서 모여들 거라고 기대를 했대요. 임진왜란 때 새롭게 만들어진 군사 바로 훈련도감이 되겠죠. 자, 그렇다면 훈련도감이 동북구성을 축조하지는 않겠죠. 그죠? 동북구성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관의 별무반으로 인해서 여진족 정벌한 다음에 만든 거고요. 대마도 정벌 아닙니다. 무슨 대마도 정벌이야. 지금 우리 땅이 털리고 있는데. 그죠? 자, 서울 진공작전 13도 창의군 정미의병 때고요. 자, 그 다음에 포수, 살수, 사수로 구성이 되었다. 요게 바로 훈련도감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국경지역인 동계와 북계에 배치되었다라고 나와져 있는데요. 네, 국경지역 동계 북계에 있는 것은 이제 고려 때고요. 그죠? 우리가 주진군이라고 불러주지요. 자, 그렇다면 밑줄근 기억으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문화유산 사진을 올려주시면 되는데요. 어디냐면요. 여기는 사적 제3호 정조 때 완성된 거중기 나왔네요. 의계가 있네요. 화성에 그 의계, 성역 의계. 그러면 이거 뭡니까? 수원 화성이 되겠죠. 너무 쉬운 문제입니다. 사직단은 조선에서 토지와 곡식의 신에게 농사 짓는 거고요. 경복궁 근정정 왕이 진물을 보는 곳이지요. 자, 남한산성 수어장대에 나와져 있습니다. 요거는 전혀 정조와 관련이 없겠죠. 그리고 종묘 영련전 또 나와져 있네요. 종묘는 이제 종묘 사직이라고도 우리가 표현하는 종묘 사직 그 종묘. 그래서 왕과 왕비의 위패를 모신 그런 그 신위를 모신 그런 그 사당이라고 해야 되겠죠. 그런 게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우리 가왕이 실시한 정책 골라볼게요. 왕이 오르는 가는 영창대군을 시기해요. 왜? 내가 적장자가 아니거든. 그치? 그래서 원수처럼 보아서 그 시기에 의심이 나날이 쌓여갔고요. 결국에는 임해군 영창대군을 해도에 안치해서 죽이고 임목대비를 유폐하고 인조실록 바로 직전 광해군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얘가 이랬거든. 그러니까 내가 반정한 거 잘했어. 라고 지금 남기고 있는 느낌이죠. 자, 그러면 광해군을 물어보고 있는 거죠. 광해군의 업적으로 정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척합이 흥선대원군, 지편전, 세종, 장용영, 정조, 중립외교 이게 광해군이죠. 자, 균역법은 영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선왕은 워낙에 잘 나오니까요. 업적 구분 잘해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다음 그림이 그려진 시기에 있었던 사실 옳지 않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김홍도의 자리짜기와 그다음 신윤복의 월하정인 나와져 있습니다. 이런 풍속화 조선 후기에 마련이 되죠. 그림 상태만 봐도 좀 알 수 있는 게 이런 사람들이 보기에는 되게 뭐 일 안 하게 생긴 아저씨가 일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조선 후기에 양반층도 분화되고 이러면서 이런 사람들이 생겨났구나라는 것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어쨌든 조선 후기예요. 조선 후기에는 판소리 유행하죠. 탈놀이, 민화, 한글 소설, 뭐 사설, 시조 다 연계됩니다. 그런데 뜬금없이 원각사 은색에 나왔네요. 원각사는 그렇습니다. 한 말에 등장을 해야 되는 거겠죠. 그죠? 1908년에 등장한 게 원각사가 되겠습니다. 시기적으로 전혀 맞지가 않더라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자, 이번엔 검색창에 들어갈 세시풍속, 가끔 이렇게 세시풍속이 나오는데 좀 뜬금없는 세시풍속이 나왔어요. 그런데도 쉽게 풀 수 있어요. 왜? 나머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으실 수 있기 때문에. 자, 음력 7월 15일이고요. 호미 씻는 날, 머슴날, 머슴에게 일손시게 하고,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쉬는 그런 날입니다. 바로 백중이죠. 그죠? 그런데 백중을 모르더라도 나머지는 정확하게 알잖아요. 무슨 추석에 설날에 무슨 머슴이 쉬어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단오에는 창포물에 머리 감아야죠. 그죠? 동짓날에는 팥죽을 먹어야죠. 얘네들은 너무 잘하는 세시풍속이거든요. 그 내용 하나도 없었거든. 그러니까 백중 골라주시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백발백중이 되는 거죠. 근데 어쨌든 많이 맞추셨을 거라 생각이 들고요. 자, 가인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 가. 호는 연암하면 박지원 되겠습니다. 박지원은요, 호가 연암이고요. 양반전도 지었고요. 화폐 유통을 주장한 상공업 중심의 개혁론자 실학자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박지원을 골라야 되는데 박지원은 상공업이잖아요. 균전론 고르시면 안 되죠. 유형원입니다. 자, 열하일기 박지원입니다. 술의 이용을 강조하였다. 상공업 관련된 거. 그쵸? 자, 목민심서 수령의 덕목 정약용 되겠고요. 북하기에서 소비의 중요성을 주장하였다. 박제가 되겠습니다. 발해고는 유득공이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어떤 책 이런 것들도 좀 연결해 주셔야 돼요. 실학, 국학 정말 책 이름 잘 나옵니다. 자, 밑줄근 이정책 가볼게요. 요즘 난전이 선회에서 시정상인들이 큰 타격을 입었답니다. 이유를 아는가? 체제공대감의 건의로 시행된 이정책. 그렇죠. 난전을 우리가 금하는 것을 폐지해요. 금난전권을 폐지했던, 그쵸? 바로 신의 통공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4번 골라주시면 되겠죠. 자, 공출제는 일제강점기에 공출하는 거, 이제 병창기지야 그때 생각해 주시면 되겠고요. 반공령은 동학농민운동, 요때 그 시점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영정법 같은 경우에는 인조 때 우리가 그 조세제도를 이제 1개월당 4두로 아예 영구히 정해버렸던 그런 조세제도가 되겠고요. 초계문신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나이가 어린 문인들을 계속 연구하게 만드는 정조의 업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용들 연결해 주시면 되시겠군요. 이번엔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경상 우병사 백낙신 나왔죠. 농민봉기. 이거 일어나고 삼남지방 그래서 전부 전국으로 커집니다. 백낙신은 진주, 그죠? 그래서 여기 또 나와 있어요. 진주 농민봉기. 자, 그러면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골라주시면 되는데 이런 농민봉기에 대한 대책으로 뭘 해야 되겠어요? 그죠? 봉기가 일어나지 않도록. 봉기가 일어나는 이유가 뭐야? 세금을 그지같이 걷으니까. 그래서 당시 조선의 세금인 삼정을 바르게 바꾸겠다. 삼정 이정청을 설치하지만 효과가 없었다. 가주셔야 되겠죠? 자, 탁지하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을 관리하는 이제 한말에 있었던 것이고요. 별기군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개화정책, 집강소는 동학농민운동 가주셔야 되겠죠. 의회직 중추원 관제 독립협회 활동이 되겠습니다. 구분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가정교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근일에 요사스럽고도 흉패한 가가 열화같이 치열해졌대요. 아, 저 정약종 나왔습니다. 이승훈에게 책을 받아서 요사스럽게 자, 순조대입니다. 자, 이거 뭘까요? 그렇습니다. 서학. 천주교가 되겠죠? 자, 중당단 북로군정서군 대종교입니다. 산천숭배 신선사상 도교겠죠? 서학이라 불리는 학문 그랬는데 이승훈이 처음으로 세례를 받고 조선교회를 창설하게 됩니다. 자, 만세보를 반갈했다 천도교, 동경대전 용담유사 동학이죠. 결국 동학이 나중에 천도교로 이름 바꾸고 만세보를 발간하게 됩니다.
자,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강화도 조약 나왔네요. 동상 케아론이 개조되면서 등장했다. 운요 사건 근대역 조약. 근데 불평등한 조약이죠. 왜냐하면 해안 측량권만 허가된 게 아니라 치외법권이 있었어. 일본 애들이 잘못을 저질러도 우리가 얘네 혼내줄 수 없어요. 일본 애들이 알아서 지네 영사에서 재판을 합니다. 그래서 이 치외법권은 우리가 영사재판권이라고도 불러줍니다. 배상금 지불 이런 건 없죠. 왜냐하면 당시에 뭐 배상금 받을 만한 게 없어요. 그런 규정은 요게 또 그러고 불평등하다 볼 수도 없겠고요. 최애국 대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조미소 거기서부터 나오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내지 통상권 요거는 이제 조청, 상민, 수륙, 무역, 장전이고요. 외국인 고문 초빙 이 시점 아니죠. 좀 더 시기가 지나야 되겠습니다. 자, 다음 상황 이후에 전개된 사실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통리기문에서 아래기를 무기제조법을 배워오는 일과 관련하여 사신의 호칭 영선사, 청나라로 보낸 게 영선사죠. 그죠? 자, 그래가지고 이렇게 영선사를 보내서 갔다 왔어. 무기 제조하고 싶어. 그럼 이제 뭐 해야 돼요? 그렇죠. 기기창을 만들어야 되겠죠? 기기창 만들어서 거기서 무기를 만들면 되겠습니다. 자, 금이영이 왜 나옵니까? 그죠? 자, 탕평비가 왜 나옵니까? 예, 통신사가 왜 나옵니까? 화통도감은 심지어 고려입니다. 그죠? 자, 이렇게 시기가 완전 다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습니다. 에듀윌 유료 회원만의 남다른 서비스. 합격하고 돈도 받는 혜택. 오직 에듀윌 유료 회원에게만. 에듀윌. 무료 합격! 자, 이번엔 가시기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것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결국 일본 공사관에 군대를 주둔시켰고 그 주둔 비용도 우리가 내야 했어요. 그리고 결국 나중에는 이렇게 둘 다 철수를 합시다 라고 나오는데, 자, 우리가 여러 가지 이제 조약들이 있었습니다. 그죠? 제물포 조약도 있고요. 한성 조약도 있고요. 그리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텐진 조약 몇 가지 조약들이 있었는데요. 요 조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공사관이 피해를 입고 나서 공사관에 군대가 주둔했던 갑신정변 이후가 되겠고요. 요거 같은 경우에는 군대가 철수되는 거죠. 얘 같은 경우는 동학농민운동 그 시점의 일이 되겠습니다. 경복을 점령하고 전쟁하다가 결국에 철수하자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 거죠. 따라서 그 사이에 있는 모습으로 가장 적절한 걸 골라주신다면 그렇죠. 요 개화파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요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일본 공사관 1882년 이모곤란 이후에 제물포 조약으로 시작이 됐던 거고, 그리고 요거 같은 경우에 군대를 철수합시다 라고 나와져 있는 거기 때문에 요 시점에서 딱 골라지는 건 3번이 돼야 되겠죠. 자, 전주성을 점령한 동학농민군 같은 경우에는 동학농민운동으로 가주실 필요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선해청을 습격하는 요거는 언제적입니까? 그렇죠. 얘 같은 경우에는 그 이전에 대동법 그때가 선해청 관련 있는 거더라 가주시면 되겠고요. 자, 러시아 공사관 1896년 아간파천 되겠고, 을미사변 단발령에 반발해서 일어난 의병 같은 경우에는 이제 1895년 저 사건보다 훨씬 뒤에 있어야 되는 내용이 되겠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군국기무처에서 회의를 하는 장면을 그린 그림인데요. 이 기구에서 추진한 개혁의 내용을 말씀해 주세요 라고 나오죠. 자, 정치, 경제, 사회 전반의 개혁이 추진이 되었는데 그중에 과거제 폐지, 조은금지가 대표적인 가보개혁이 되겠습니다. 가보개혁 골라주시면 지게 나오면 안 되죠. 광무개혁 되겠고요. 신분제 폐지가 가보개혁이고요. 태양력을 사용했다. 요거 을미개혁이죠. 호포제를 실시한 건 흥선대원군입니다. 자, 대한국 국제재정도 광무개혁이 되겠죠. 그래서 얘는 좀 뜬금없는 복이고 나머지 같은 경우에는 을미와 광무가 들어가져 있어요. 같은 개혁 시기의 내용들은 좀 연결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요. 다음 글이 작성된 배경으로 옳은 것을 좀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905년 11월 17일에요. 이상설이 국제법을 무시하고 어쩌고 저쩌고 나와져 있죠. 그 음모를 목격했대요. 그래서 이제 대한제국 황제 폐하의 정식 허가 없이 대한제국이 나왔던 걸 보니까 광무개혁의 이후구나라는 것을 대충 알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봤더니 이트리오가 나왔네. 이트리오 뭐 하시는 분들이죠? 헤이게 특사로 나중에 파견되시는 분들이죠. 그죠? 따라서 이 글이 작성된 배경은 뭐예요? 왜 이들이 특사로 파견되죠? 이 조약이 무효임을 알리기 위해.
을사늑약이 체결된 이후에 작성된 글이라는 걸 알 수 있겠습니다. 간도참변의 시기가 훨씬 뒤죠. 1920년대. 원산총파업도 마찬가지 일제강점기입니다. 1929년. 그리고 산미증식계획은 1920년대 일이고요. 대한제국의 군대가 해산된 것은 이제 이것 때문에 구실로 이제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경이 아니라 얘는 결과가 되는 겁니다. 따라서 고르시면 안 되겠죠. 자, 이번엔 가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글은요, 가운동 당시 만들어진 단연 상체 광고, 단연, 예, 금연하라는 거죠. 그죠? 나랏빚을 갚을 것, 국채보상운동 되겠습니다. 국채로만 알지 마소라고 나와져 있죠. 그죠? 국채보상하자. 우리가 일본한테 돈 꿔서 그래. 저거 빨리 하고 경제적으로 나라를 살려보자. 경제적 구국운동 되겠습니다. 자, 그럼 국채보상 기성회랑 관련이 있으니까 허니욕조 나면 안 되죠. 독립협회. 중국의 오사운동에 영향 준 건 3.1운동이고요. 황국중앙총상회를 중심으로 전개되었다. 아닙니다. 조선 사람 조선 것이라는 구호를 내세웠다. 이거는 물산장려운동이죠. 자, 김광재 서상 논의 대창으로 확산이 되었다. 논과 관련한 그래서 국채보상운동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엔 가임물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단지 동맹비 나와져 있습니다. 1909년 2월 7일에 가를 비롯한 결사동지 12명이요. 연해주에서 독립과 동양의 평화를 위해서. 그리고 이분은 하얼빈의거 나왔죠. 리순가목 나왔습니다. 네, 안중근이 되겠죠. 자, 안중근에 대한 설명 옳은 거 골라주시면 이완요한이죠. 이거 이재명입니다. 안중근 하면 이토 히로부미. 이게 바로 하얼빈의거죠. 사이토 총독에게 폭탄을 던진 거는 강우규. 자, 그리고 봉오동 전투는 홍범도. 조선 총독부에 폭탄 투척했던 건 김익상이 되겠습니다. 자, 밑줄근 이곳으로 옳은 거 골라보도록 할게요. 덕원관민의 노력, 교육기관 설립, 뭔가요? 원산학사가 되겠죠? 함경도 덕원에서 원산학사 마련한 겁니다. 그죠? 자, 원산학사 골라주시면 됩니다. 이름 연결하기 쉽죠? 자, 서전서숙 같은 경우에는 이제 북간도 용정촌에 만들어졌던 학교고요. 대성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제 신민회에서 만들었던 안창호 선생님의 학교. 배제학당, 뒤에 학당 붙으면 선교사인 경우가 많죠. 그래서 배제학당, 이화학당, 이건 아펜젤러가 만들었고요. 한성사범학교는 이제 가보개혁 이후에 이제 그 사범학교가 마련이 됐던 것이죠. 따라서 덕원과는 관련이 없습니다. 최초의 사립학교 원산학사. 자, 다음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거 골라볼게요. 내가 맡게 된 임무는 자금 조달이었으며 상해 출발에서부터 국내 잠입, 상해 어쩌고저쩌고 나왔죠? 가의 지시에 따르도록 되어 있었대요. 나는요, 상해를 출발해서 연통제 나와져 있고요. 이륙양행 나와져 있습니다. 그래서 국내를 잇는, 자, 이렇게 연통제 이륙양행 어디에 있는 거예요? 상해를 본거지로 하고 있었던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되겠죠.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에서는 교통국도 운영을 했고요. 독립공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하지만 원수부 창설하지 않아요. 광무개혁이고요. 백오인 사건으로 해체된 건 신민회죠. 자, 밑줄근 이 신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문을 출판하는 건 이익을 보려 하는 게 아니야. 그리고 중요한 건요, 한글로 썼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남녀상하 귀천에 상관없이, 그런데 또 재밌는 건 영문으로도, 그래서 한글과 영문으로 발행이 됐던 건 뭘까요? 독립신문이 되겠죠. 독립신문 골라주시면 되겠고요. 매일신문, 제국신문, 그리고 해조신문, 협성의 해보 이렇게 나와져 있는데 요 밑에 신문들은 좀 잘 안 나왔던 그런 신문이 되겠습니다. 이 해조신문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한제국 말기에 연해주 지역에서 발간이 됐던 신문이라고 하고요. 요 협성해보가 바로 이승만이 만들었던 신문이 되겠습니다. 그렇게 시험에 자주 나오는 친구들은 아니지만 혹시나 나올 수도 있는 거겠죠. 이쯤에서 알아두고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번에는 가마에 들어갈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 골라보시면 되겠는데요. 근대사 속의 외국인이랍니다. 그래서 관심 있는 분 오세요. 그래서 지금 왔는데 메가타 화폐개혁이죠. 그죠? 헐버트 예, 이 사람 또 기억해 주셔요. 위안스카이 메델 알렌 나와져 있는데요. 화폐정리 메가타 그리고 헐버트 선생님이죠. 유경공원. 자, 여성교육기관 이화학당을 위안스카이 예, 위안스카이 원세계 그죠? 이 사람 중국에서 활약하시던 분인데 우리나라에서 학교를 만들기엔 너무 바쁘셨을 겁니다. 그죠? 이화학당을 설립했던 건 스크랜튼 여사가 되겠습니다. 자, 양기탁과 함께 배한매일신보 예, 영국인 베델 되겠고요. 최초의 서양식 병원 광해원 설립 제안한 게 바로 알렌이 되겠죠. 그래서 이런 외국인들도 한번 정리를 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죠.
자, 밑줄근 이 운동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보시면 되겠습니다.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분하로드 되겠죠. 조선의 문맹을 대치하자, 문화의 조선을 건설하자, 이 운동 분하로드 운동이 되겠는데요. 분하로드 운동 통감부의 방해로 실패하지는 않았습니다. 그죠? 만민공동회는 독립협회고요. 평양에서 확산된 거는 이제 조선 물산 장려회에 의한 물산 장려 운동, 야학과 강습소를 세워 계몽활동. 왜? 방금 배우자 가르치자 다 함께 학교 만들어야죠. 자, 소작류 인상 소작쟁이 이거 농민들이 일으켰던 운동이 되겠습니다. 자, 가에 해당하는 단체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김원봉, 윤세주 나와져 있고요. 신채호의 조선혁명선언을 바탕으로 해서 의열활동을 전개하죠. 나석주, 그리고 김지섭, 김상옥, 그리고 김익상 이런 분들이 활약을 하셨습니다. 의열단 되겠죠. 자, 의열단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우선 경악사는 삼원보 기지에 있었던 학교 되겠습니다. 보안회 같은 경우에는 황무지 개간 그거 저지를 했던 단체가 되겠고, 조선형평사는 형평운동 백정차별 철폐, 한인애국단은 김구, 그래서 봉봉브라더스로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윤봉길과 이봉창. 자, 이번엔 밑줄근 2 전쟁식에 있었던 일제정책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조선인에게 징용고지서를 발부했어요. 징용 언제입니까? 그렇죠. 일본이 이제 태평양 전쟁하면서 이제 아주 우리를 쥐어짜던 그 시기 1940년대 이후가 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농지개혁법은 시기가 안 맞죠. 이건 우리가 그렇죠. 독립하고 나서 이승만 정부 때니까 가면 안 되겠고요. 조선태영령 1910년대, 치안유지법 1925년 되겠고요. 헌병경찰제도도 1910년대죠. 답은 여자정신 근로령 1944년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신 근로령뿐만 아니라 징용, 징병, 공출 이루어지던 그 시점 기억해 주시면 되시겠고요. 자, 가단체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 골라볼게요. 조선말 큰사전 원고가 발견이 되었습니다. 조선말 큰사전 어떤 거랑 관련 있죠? 그죠? 조선어 학회와 관련이 있었던 내용이더라 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잡지 개벽을 발행하였다. 개벽 아니죠. 고종의 밀지를 받아 결성된 거는 독립의금부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서재필 이상재가 주도했던 것은 독립협회 되겠죠. 자, 한글 맞춤법 통일안. 안 그래도 한글 나왔으니까 당연히 4번 가주셔야 되겠죠. 은근 쉬운 문제였습니다. 백정에 대한 차별 철폐는 이제 조선 형평사, 형평운동 되겠습니다. 자, 밑줄근 2단체에 대한 탐구활동으로 가장 적절한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비타협적 민족주의와 사회주의가 뭐 한 겁니까? 연합한 거예요. 민족운동, 민족유일당운동 1927년 신간회가 되겠습니다. 자, 기회주의를 부인한다라는 힌트 한 번 더 주고 있고요. 그래서 강연회 연설회 하면서 활동을 펼쳤지만 아쉽게도 일제탄압 그리고 이제 아무래도 성향이 안 맞으니 싸우다가 빳빳이 됐더라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되겠는데요. 자, 간도협약의 내용을 분석한다. 간도협약은 우리가 합법적으로 간도를 뜯긴 거죠. 그죠? 왜냐하면 을사늑약으로 인해 외교권 박탈된 상황에서 간도협약을 일제가 만주철도 부설권이랑 바꾸면서 체결해가지고는 이제는 아예 우리 땅이라 주장할 수 없는 1909년도의 일입니다. 관련 없겠죠? 신간회랑 관련한 거는 정오의 선언 가주셔야 되겠습니다. 정오의 선언으로 인해서 이후에 신간회가 조직이 되는 것이지요. 자, 신흥무관학교는 신민회, 러시아의 저령도 조차 요구 저지 과정 독립협회 되겠고요. 김규식의 활동을 알아본다. 파리 강화에 나와져 있네요. 신한청년당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이 상황이 일어난 배경으로 가장 적절한 거 골라주셔야 되는데요. 뭐 하는 것이요? 그랬더니 신탁통치에 반대하는 집회. 어디서 신탁통치가 결정됩니까? 모스크바 3국 우회상회의. 그죠? 4개 국가가 최대 5년간 그랬더니 반탁 찬탁 난리가 난 거죠. 남북협상 아니고 반민족행위 아니고 총선거 아니고 모스크바 3국 우회상회의 때문이더라라는 거. 장면은 아직 나오지도 않아야 되겠죠. 그죠? 이렇게 해서 4번 골라주시면 됩니다. 신탁통치 반대운동은 이때. 그리고 재밌는 건 신탁통치가 된 적은 없다라는 거. 반대운동만 나오고 이렇게 찬탁 반탁 싸우다가 결국 신탁통치는 실행이 된 적이 없습니다.
자, 가전쟁 중에 볼 수 있는 모습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 가보도록 할게요. 이곳은 부산의 유엔기념공원입니다. 가로 전사하거나 실종된 4만여 명의 유엔군이 왜 와요? 6.25 전쟁 때 오겠죠. 그러면 6.25 전쟁의 모습이 아닌 걸 골라주셔야 돼요. 6.25 전쟁 때 당연히 압록강을 참전하는 중국군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인해 전술로 밀고 들어오는 거죠. 일사후퇴 할 수밖에 없었죠. 인천 상륙작전 국군 해가지고는 우리가 허를 찔러서 이제 다시 반격을 할 수 있었고요. 낙동강 전선에서 정말 끝까지 막아내려고 노력했던 학도병들, 그리고 그 일사후퇴 그때 흥남철에서 구출을 기다리던 피난민, 그 비슷한 시점, 조금 더 앞이긴 하지만 어쨌든 그 시점이 되겠는데요. 여기 왠지 비슷한 친구 하나 있죠. 일본군에 무장을 하잖아요. 근데 일본군이 6.25 전쟁에 왜 있습니까? 그죠? 요거는 언제예요? 우리가 독립하고 나서입니다. 그 이후에 일본군의 무장해제를 구실로 남쪽에는 미군이, 북쪽에는 소련군이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게 바로 분단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자, 다음 인물 카드에 가에 들어갈 인물로 옳은 것 골라주시면 되겠는데요. 연보 봤더니 1899년도에 태어나셨대요. 3.1운동에도 참가를 하셨고요. 조선 공산당 결성을 하셨던 분이고 농림부 장관도 하셨는데 거기에 대통령 선거에 입후보로 하셔서 아쉽게도 2위로 낙선하셨습니다. 제일 재밌는 건 요것만 보시면 되겠죠. 진보당 사건, 간첩 조작된 사건이죠. 조봉암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봉암 아저씨가 이렇게 문제로 나오는 경우도 있었네요. 자, 김구 선생님 같은 경우에는 워낙 자주 나오는 인물이고 여운형 하면은 이제 조선 건국 동맹, 조선 건국 준비위원회 선생님 기억해 주시고요. 안창호 선생님 같은 경우에도 너무 잘 나오죠. 예전에 뭐 미국하고 관련해서도 문제가 나왔던 적이 있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이 안창호 선생님. 자, 다음에 이제 한용운 선생님은 님의 침묵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이 일제강점기 그때부터 활약하시던 이제 독립운동 하시던 분들 이후에 이제 초기 우리 대한민국 정부의 그런 인물들도 요새는 좀 나오는 편입니다. 특히 고극 같은 경우에는 이번에 또 장준하 선생님이 나왔었거든요. 이런 식으로 좀 현대사 인물도 좀 기억해 두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 마지막 문제입니다. 가정부식에 있었던 사실로 옳은 것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국민을 회유하기 위한 정책을 펼쳤던 요 가정부. 가정부는요, 컬러 텔레비전. 와, 우리 살만해진 거죠, 그죠? 두발 교복 자율화, 그리고 야간 통행금지가 해제됐어요. 통행금지 누가 했어요? 박정희. 그 다음 사람이겠죠, 그죠? 프로야구가 춘부하면서 우리가 3S 정책이라고도 불렀던 전두환 정부가 되겠습니다. 그러면 전두환 정부 때 최초 남북 정상회담 아니죠? 김대중입니다. 10월 유신 박정희겠죠. 개헌 당시 대통령은 이승만이니까 나오면 안 되겠고요. 민의원과 참의원으로 일원된 양원제 국회 장면 내각입니다. 그러면 전두환은 뭐 했을까요? 대통령 직선제 요구를 거부하는 4.13 호원 조치를 했고 결국 이것 때문에 6월 민주항쟁 일어나서 이렇게 이제 6.29 민주화 선언까지 이루어지게 되면서 이제 정권이 교체가 될 줄 알았더니 노태우가 당선이 되죠. 어쨌든 전두환 때는 직선제 요구를 거부하는 4.13 호원 조치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까지 해서 우리 이렇게 한국사 능력 검정시험 40회 문제 전부 다 좀 풀어보았습니다. 어려운 부분도 있었고요. 좀 생소한 부분도 있으셨을 거고요. 계속 기출을 또 푸시다 보면요. 항상 나오는 패턴들이 있으니까 좀 더 쉽게 문제에 좀 답을 찾아내실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끝까지 최선 다하셔서 꼭 한 번에 합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여기서 줄이겠습니다. 꼭 합격하세요. 안녕히 계세요.